원주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느슨해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생활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경기 재난지원금 소비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삼척시가 수소전기 자동차를 도입했습니다. 시는 강원도와 함께 강원 액화 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놀이터가 춘천에 만들어집니다. 춘천시는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는 모험 놀이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태원 방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도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3일 원주에 사는 대학생 18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이태원을 방문했으며 10일 두통과 가래 증세를 보여 원주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이태원을 방문한 지인 한 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보건당국은 현재 A씨의 부모와 동생 등 가족 3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민 중 이태원을 다녀온 사람은 총 337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 중 100명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100명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에 이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에 대한 이태원 방문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태원을 방문했던 인천의 한 학원 강사로 2차 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도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가외 교습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방문자는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받고 해당 시설은 휴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태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원어민 보조교사 61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고 2주간 재택근무 조치됐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원주에서도 13일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사태인데요. 생활방역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공원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강도 높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생기 넘치는 봄의 풍경이 되살아났습니다.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조금 주춤해서 좀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데 요즘에 또 이태원 그것도 있고 해서 조금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좀 불안합니다. 마스크 항상 그냥 생활 속에서 항상 착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곳도 있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이 많은 도심에 인파가 몰립니다. 좁은 음식점에 손님이 쉼없이 들어가 1m 이상의 거리두기는 지킬 수 없어 보입니다. 동해안 등 주요 관광지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크게 걱정되는 건 없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갔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집에만 있으면 또 답답하니까 좋게 생각하는 거죠. 뭐. 강원도는 느슨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안심관광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실내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의무업소를 운영합니다. 관광지나 관광시설, 음식점, 카페 등 많은 분들이 찾는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할 수 있는 발열 체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37.5도 미만의 안전 온도의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안심하고 서로 이렇게 좀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 밖에도 매일 소독과 방역을 실천하는 강원 셀프 클린숍을 운영하는 등 방역과 위생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준수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재난지원금을 쓰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호소했습니다. 성기석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첫날, 오부제 신청 지침에 따라 우선 지난 11일 온라인 신청한 도내 약 4만 5천 가구에 300억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후 이틀 안에 처리됩니다. 도내 75만 가구 전체에 지급이 완료되면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지역에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이 13일부터 시작되면서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미 각 지자체에서 지급한 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시민들로 상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5월 초서부터는 조금 손님들이 늘어서 조금 좀 된다 했거든요. 카드 가지고도 오시고 상품권 가지고도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좀 매상이 조금 올라요. 지자체들도 본격적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강원 경제. 강원도는 13일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기부를 마음 먹더라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받은 뒤 물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에 지정 기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재난지원금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서 소비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기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렇게 돈을 빨리 지급받아서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주소지 내, 즉 강원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옷가게와 주유소 등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학원 등 직접 생활에 필요한 곳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고 유흥업소와 골프장, 노래방 등의 업종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각 지자체별 지원금이 모두 지급되면 도내에 풀리게 될 돈은 약 7,900억 원. 침체된 경기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지역의 기대가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2월달, 3월달은 아주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4월달부터는 조금씩 움직임이 있고 활성화돼서 되질 않아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좀 제 생각으로는 한 5번 주부터 뭐 좀 나아질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기대를 좀 상인들이 하고 있죠. 한쪽으로 편중돼가지고 이렇게 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향이 덜 받는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그냥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지금 이게 활용되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선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 상품권이나 이런 다른 카드 이외의 그런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나중에도 선불 카드나 다른 결제 수단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잡수는 게 할 일이 잘 돼요. 그래 뭐 원주 지역 사이에서 쓰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또 그게 나옴으로써 또 상가 사람들은 좀 보탬이 돼요. 서민들도 많이 힘들고 이랬는데 이 정부에서 이런 거 만들음으로 해서 상인들도 힘이 나고 저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 지금 뭐 다 아주 경제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1차로 92%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6만 4,600명 가운데 지난 9일까지 1차로 5만 9천 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삼척시는 117억 9,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에서 미지급된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 상품권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삼척시가 수소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민간 보급에 앞서 수소전기 자동차 세대를 관용차로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강원도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SUV 차량이 엔진 소음 없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시동을 켜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삼척시가 새로 도입한 수소전기 자동차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삼척시가 민간 보급에 앞서 수소전기 자동차 세대를 관용차로 구입했습니다. 수소전기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600km를 달릴 수 있는데 충전 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삼척시는 올해 이 같은 수소전기 자동차 169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달 말 수소충전소 시험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척시 오분동에 위치한 수소충전소 공사 현장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고 충전기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데요. 문제는 삼척을 제외한 도내 이 같은 수소충전소가 전무하다는 겁니다. 속초시가 올 하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원주시도 문막휴게소에 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전국 25곳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2년까지 31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삼척시는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을 통해 청정 에너지 보급을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말까지 버스 충전소도 저희들이 구축할 예정이고 또 지난해 선정됐던 국토부의 수소 R&D 특화 도시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소 에너지 자립 도시 또 중심 도시로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 해결입니다. 삼척시는 교동에 설치하려던 수소전기 버스 충전소가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소 저장 탱크 등 시설 면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만 정상적으로 관리되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시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고 안전관리의 지침을 잘 따른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일단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는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는데 주민분들은 대부분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삼척시는 오는 2022년까지 예산 300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연료에 이어 가정에서도 에너지로 수소를 사용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어린이를 위해 만든 놀이터가 정작 어린이들로부터 외면받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색 없이 찍어내듯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도내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모험 놀이터가 춘천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은 다시 점토를 이용해 입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바로 모험 놀이터입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 어린이들의 상상력으로 그려졌던 놀이터 그림이 이곳 공원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놀이터 제작 과정에 어린이들과 학부모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최근 그 결과물이 공개됐습니다. 춘천시는 참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학교를 운영하며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디자인을 접목시켰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밑그림을 바탕으로 놀이 기획자가 아이들 입맛에 맞는 놀이터를 최종 완성했습니다. 놀이터를 만들 때 평소에 가장 힘이 없었던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보호자분들 이런 분들의 생각들을 적극 반영한 그런 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이터에는 그물 놀이터와 워터 시소, 모래 데스크와 같은 이름만으로는 생소한 시설들이 포함됐습니다. 춘천시는 동래면 거두리 큰골공원에 약 10,000제곱미터 규모로 놀이터를 다음 달부터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인데 일률적인 놀이터 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14억 원이 투입됩니다. 춘천시는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는 모험 놀이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오래 걸렸지만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분명히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직접 그린 그림 안에서 놀 수 있게 된 건데 그만큼 아이들과 부모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었고 참여도 하셨던 분들이 같이 했던 그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가고 싶은 놀이터가 실현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되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최근 전남 순천 기적의 놀이터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한 모험 놀이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찍어내듯 만들었던 일률적인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더한 놀이터다운 놀이터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형 산불에 대한 산림당국의 초기 대응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는 지난 1일 발생한 고성 도원리 산불 초기 대응 태세를 분석한 결과 신고부터 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 운영까지 43분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성 산불 당시 76분이 소요된 것에 비해 30분 넘게 단축됐습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는 또 유관기관별 역할 분담과 대책회의, 진화계획 수립 등이 일어나되 산불 조기 진화와 확산 차단에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주시 의회가 정부의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13일 기업도시 고등학교 신설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 비서실과 교육부 장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기업 고등학교가 교육부 심사에서 설립 시기 조정 재검토 결정이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8월 재심사에서는 반드시 반영해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2024년까지 기업도시 내 고교생 수가 673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며 지금 시작해도 3년 후인 2023년 개교가 쉽지 않아 신설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내년까지 장애인들에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10,000대를 무상 보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원도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차량 등록증과 고속도로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해 도로공사 강원본부 영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단말기 제조업체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 업무 협약을 맺고 강원본부 직원 기부금으로 565대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 판매에 나섭니다. 춘천시와 춘천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꾸러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꾸러미는 대부분 무농약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등으로 구성됐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선주문 접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5일과 16일 봄내체육관 주차장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휴관했던 춘천시립 공공도서관이 13일부터 단계적으로 개관합니다. 춘천시는 지역 내 7개 공공도서관 개관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연계한 교육부의 단계적 등교 수업 방안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3일부터 1단계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도서 대출과 반납 등이 가능하며 도서 열람과 개인 학습실 이용, 장난감 도서관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2단계는 학교 전면 개학하면 열람과 학습실 등은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코로나19 종료 시에는 3단계로 도서관을 전면 개방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날씨입니다. 건조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강하게 유입되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영동 지역은 14일 목요일 오전까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텐데요. 최대 순간 풍속의 시속 9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때도 있겠으니 야외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